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섹시합니다. 이해해 주십시오. 그리고 우리 손상대 이분께서는 광화문에 너무 오래 다니시더니 아주 이 말을 굉장히 힘드셨어요. 처음에 저하고 만났을 때는 뭐 별로였는데 광화문에 계속 나가시더니 아주 훌륭한 분이 됐습니다.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참 좋아했죠. 저는 육군 1등병 때였고 1974년도 남아프리카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가 제가 수도경비사 육군 1등병 때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우리 프로복싱 선수는 외국을 못 나가요.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세계 챔피언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? 김기수. 그분이 세계 챔피언이 된 것이 1966년이고 그 이후에 8년 동안 세계 챔피언이 없었어요. 근데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그때 친했던 분이 수도경비사 사령관 진종채 장군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의 전적을 보니까 태국에 가서도 케어로 이겨, 일본에 가서도 케어로 이겨. 이런 걸 한번 보낼만 합니다. 그래서 MBC 문화방송국에서 TV 중계는 뭐 할 수도 없었고 TV 중계는 말고 라디오 중계를 하자. 그래서 라디오 중계를 하기로 하고서는 이제 떠났는데, 아니 이게 제가 엄마나 참편 먹어서 그래고 우리 극성이신 어머님은 대한국민 만세다 그래가지고 참 온 대한민국이 기뻐했었죠. 그래서 1974년 7월 18일 저는 박정희 대통령 네 분님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. 청와대에서.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.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쩜 그렇게 나는 희와 비를 기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, 그래서 어떻게 내가 74년 한 동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. 7월 18일 날 방문을 하고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님께서 돌아가시는 겁니다. 그 이후부터 문치더라고 나는 맞질 않아요. 문제방은 이 문재양이 문재인이 아니에요. 문재양이죠. 뭐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영어로도 디자스터야. 아주 재앙이에요. 재앙. 카타스트로피. 재앙. 예. 여러분, 저는요 광화문에서 연설을 할 때 내 목숨 다 걸고 한다 그랬어요. 나는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고, 내가 이 죄진 아이들 깜빵에 집어넣고 그 꼴을 못 보면 내가 눈을 편히 못 감아. 진짜. 예.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. 저는 신의주에서 살던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일꾼을 사가지고 1946년도에 이남으로 내려온 그 가족, 그 집안의 내력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. 애당초 싫어. 네.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. 새빨간 거짓말. 빨가니까 그 빨갱이는 거짓말 그 자체예요. 세월호. 자, 박근혜 대통령 말씀드릴까요? 지금 민경욱 의원님께서 멋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는 그렇습니다. 내가 만약에 죄 없이 들어가 앉는다면 난 5시간 동안에
온몸으로 반항을 하다가 5일 지나면 아마 죽어서 나올 거예요. 전 그런 사람이에요. 근데 그분은 내가 봤잖아요. 키도 제 이쯤 오면, 어깨쯤 오면, 아니 내가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들어도 100번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분인데 예? 5년을 견디셨습니다.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전달되어서 그 유전자 DNA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.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김소영이라는 변호사가 민주당에 있었답니다. 그 변호사가 오늘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추도서를 읽는데 나는 인요한 그분보다는 그 한국 여자의 그 분의 이 고백에 저는 스스로 만족해했습니다. 왜? 아니거든요. 공산당은 아니거든요. 말갱이는 아니거든요. 거짓날조 선동, 세월호 350여 명의 정말 그 아까운 우리나라의 어린 이 학생들을 수장을 시켰다는 것은 천벌을 받을 겁니다. 그 안에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우리가 왜 우리의 후손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아주고 왜 그렇게 잘 키웁니까? 우리 태극기 용사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그 뻘갱이의 이 종자, 이 뻘갱이의 이 노예가 돼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, 저는 우리 세대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1940년 이때쯤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. 그들은 겪을 거 다 겪었습니다. 6.25도 겪었고 4.19도 겪었고 5.16도 겪었고 독일 가서 광부, 간호원 다 겪었습니다. 나라의 발전까지 다 겪었습니다. 그 모든 것을 겪은 그 교육이 오늘 한 변호사의 김소영이라는 그 한 여자의 말로서 표현이 됐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아서 나는 잘 몰랐어요. 태어나서부터 잘 살았으면 그 잘 살았던 그 이유 근거를 우리는 알게끔 만들 수 있는 교육이 필요했었습니다. 저는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, 두 가지, 합해서 두 가지입니다. 한 가지는 빨갱이 척결. 두 번째, 과외 공부 없어야 돼요. 과외 공부 없어야 됩니다. 학교에서 올바른 선생님 지도가 돼요. 우리가 왜 학교에서 과외 공부가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우습게 보이고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. 이런데 이 전교주들이 이 싹을 트는 거예요. 네? 그래서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만들읍시다. 우리 동이족, 몸이 크고 활을 잘 쏘는 우리 동이족, 중국 아이들이 우리 민족을 동이족으로 불렀는데 그 훈족서부터 쭉 내려온 이제까지 이 역사에 우리는 우리끼리만 싸우고 결국 싸우다가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한반도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반으로 우리는 조그만 나라 남한밖에 없지 않습니까? 자, 이젠 치고 올라갈 때 되지 않았어요? 치고 올라갈 때 되죠? 네? 그래서 구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갔습니다. 작습니다. 광주 김대중 그것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됩니다. 거기 갔습니다. 거기 가서 내가 딱 글자를 본 거지. 먼 앞으로 먼 후세에 우리 후세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물을 거면 우리는 너의 아버지들, 너의 조상들, 우리들은
일하고 또 일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고 크게 써 있었어요. 근데 저는 비록 권투 선수지만 내가 내 후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너희들이 잘 사는 이유는 너희 할아버지가, 너의 선조들이 일본도 관여치 않고 중국도 관여치 않고 러시아도 관여치 않고 우리끼리 열심히 싸워서 뻘갱이들이 없어갖고 우리가 완전히 대한 독립을 했을 때,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다. 너희들 세대부터는 The land of the morning come,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없다. 우리 후손들아,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뛰어라.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만들어 먼 유라시아까지 우리는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된다. 우리는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된다. 복싱을 50번을 싸우고 은퇴했습니다마는 복싱의 비결은 뭡니까? 먼저 치는 겁니다. 상대방이 들어올 것 같으면 먼저 치는 겁니다. 우리 민족은 이때까지 공격만 받아왔잖아요. 뺏기고 뺏으려고 그랬잖아요. 왜 뺏기고 뺏으려고 그래요? 먼저 때리면 안 뺏기는데. 우리 이런 교육을 남깁시다. 이래야 뻘갱이는 없어집니다. 대한국민 만세! 대한민국!